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과 아무도 몰랐던 이 영화의 가장 큰 오게티. 맞다. 바로 전편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오마주 장면들까지 범죄도시 3편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찌른다. 위험해. 너 말이야. 범죄도시 시리즈는 2004년 가리봉에서 있었던 조선족 조폭 소탕작전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이후 이 인물들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계속 실화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3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7년 12월에 일본 야쿠자 2명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만 폭력 조직 사마페와 마약 거래를 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된 양이 약 8.6kg으로 시가로 따지면 300억 원을 호가했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약으로 내일 모레까지 20kg 가져다 드리죠. 8kg이 20kg으로 바뀌긴 했지만 사건의 큰 맥락은 실제 사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영화상으로 야쿠자가 빼돌린 20kg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제조와 유통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실제 2017년 사건 이후 1년간 지속된 수사에서 야쿠자 간부급이 연루된 대규모 밀수가 발각되었습니다. 역대 마약 밀수 중 가장 큰 규모인 90kg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했던 범죄도시 1편은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2004년을 배경으로 하면서 개봉 당시의 현실 연도와는 10년이 넘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2편이 이로부터 4년 뒤인 2008년을 배경으로 했었고요. 이번 3편은 여기서 또 7년 뒤인 201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편 때보다는 현실과의 갭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8년이라는 세월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화 속에는 이런 시기적인 오류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극 중에서 등장한 경찰복은 엄밀히 따지면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2016년 개편된 디자인이고요. 메인 빌런 주성철이 타고 다니는 벤츠의 디자인 역시 2017년 이후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입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자동차들도 2015년 당시에는 출시되지 않았던 모델들이 많고요. 자동차 중고거래상에 있는 이 모닝은 2015년 이전 모델이 맞긴 하지만 앞에 세 자리 숫자가 있는 번호판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깨워드릴게요. 우와. 또 시리즈 최초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나름 2015년 이전에 발매된 구형 핸드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벨소리, 맞다. 바로 이 갤럭시를 대표하는 제목 역시 갤럭시 벨스인 이 벨소리는 2021년 출시된 갤럭시 S21부터 탑재된 벨소리입니다. 범죄도시 1편에서 주인공 마석도는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고 뒷모습부터 등장합니다. 이런 방식은 2편에서도 또 이번 3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3편 영화 모두에서 마지막에는 언제나 쓸쓸하게 혼자 걸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리즈 영화답게 매번 새로운 요소를 더해가는 것만큼이나 전편의 반복과 변형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마석도의 트레이드 마크 하면 이 원펀치죠. 3편에서 등장한 이 원펀치는 1편에서 춘식이파 행동대장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요. 야쿠자 킬러 리키에게 증거 봉투를 주면서 칼을 넣으라는 장면은 야, 그 칼 그거 잠깐만. 그 여기다 넣어 증거물. 1편에서 이수파 부하에게 했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자, 그 여기다 넣어. 달라진 건 물론 칼의 사이즈겠죠. 1편에서 전기 충격기를 전 변호사로 소개했었는데요.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3편에서는 주먹을 주 변호사로 소개합니다. 변호사는 내가 소개시켜줄게. 들어와. 인사해. 주 변호사야. 장첸과의 마지막 결투 전에 이 대사는 다 쌌냐? 3편에서는 다 쐈냐로, 다 쐈냐? 2편에서 마석도를 매수하려고 강해상이 5대5 제안을 했었는데요.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마석도는 아직까지 이 제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둘이 나누면. 야야야, 5대5 얘기는 꺼내지도 마. 어차피 내가 오잖아. 비슷한 듯 달라진 마석도의 액션 방식도 이번 3편의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석도의 액션은 기본적으로 원펀치 액션이었습니다. 그게 펀치건 싸대기건 까불고 있어. 혹은 발차기라 하더라도 한 방에 적을 제압하는 것이 마석도의 트레이드 마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유도를 기반으로 하는 업어치기, 조르기 등이 더해져서 얼핏 보기에는 기술과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압도하는 액션을 선보였었습니다. 하지만 3편에서는 원펀치나 힘보다는 연타와 스피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나 동작에서 복싱이 떠오르죠. 실제 배우 마동석은 복싱 선수를 준비하던 중에 어깨가 부러지면서 수술을 받고 배우의 길로 전향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마동석의 과거를 그대로 살려서 극중에서 복싱을 그만두고 경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너 20살 때 복싱 그만두고 경찰 하겠다고 나 찾아왔을 때부터 느낌 쎄했어. 액션 스타일 자체도 연타를 기반으로 하는 복싱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힘뿐만이 아니라 스피드와 기술적인 면도 훨씬 부각되게 되었는데요. 다만 마석도와 1대1로 맞짱을 뜰 만한 적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개봉을 준비 중인 4편에서는 특수부대 출신의 역대 최강 빌런이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마석도의 복싱 액션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 때리지 마. 배 때리지 말라니까. 마석도뿐만 아니라 악당의 액션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액션의 방식보다는 이를 보여주는 카메라 앵글과 편집 방식의 변화입니다. 칼을 꼽고 도끼를 휘두르던 장첸의 액션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줬던 1편에 비해서 2편의 강해상은 칼이 실제로 들어가는 모습보다는 이를 찌르는 강해상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행위 자체는 여전히 끔찍하고 잔혹하지만 이를 화면 바깥에 배치함으로써 직접 보여지는 잔혹성 면에서는 훨씬 수위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1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였지만 2편부터 15세 관람가로 등급을 낮출 수 있었고요. 이런 대중적인 등급으로 바뀐 것이 1편보다 더 큰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청불이었던 1편의 전국 관객 690만 명이라는 흥행도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불 등급 역대 흥행 1위가 내부자들이 세운 707만 명인 걸 감안하면 단 20만 명 차이도 나지 않는데요. 15세 등급으로 낮춘 2편은 1270만 명, 이번 3편 역시 1070만 명으로 신과 함께에 이어 쌍천만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 범죄도시 3편에는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다음 편을 암시하는 쿠키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2편에서 미워할 수 없는 조력자로 등장했던 장이수가 4편에서 다시 등장할 예정인데요. 이미 촬영을 마치고 내년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4편은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8편까지 이미 기획이 다 되어 있다는 범죄도시 시리즈. 아무쪼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영화 시장에 기폭제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